코로나에 해였던 올 한 해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올 한 해가 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저것들을 좀 점검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 많은 우리 지역민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지역민분들께 오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 그리고 특별한 분 한 분 모셨는데요. 김영록 전남도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먼 길 또 해주셨는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우리 동북권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코로나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잘 극복을 하시고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우리 도정도 사랑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동짓날인데요. 동짓날은 새로운 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소원 성취하시고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은 참 유례 없이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래도 지사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인생을 사셨으니까 올 한 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기억이 되실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올 한 해는 굉장히 힘차게 출발은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도는 비교적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했지만 한때 좀 어려운 고비가 한 두 번 있었고 요즘도 항상 마음을 긴장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코로나19 이야기도 좀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전남 동부 지역의 한 해 살림살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시간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전남도지사께 전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메시지나 아니면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지금 아래에 나가는 카카오톡 어바웃 우리 동네 플러스 친구 해주시고요. 어바웃 우리 동네 톡톡 다 알고 계시죠? 남겨주시면 전달해서 또 대신 물어보고 즉석 답변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에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모양새이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10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전남도의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도는 이제 453명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비교적 8월 달, 11월 달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잘못해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 연말까지 특별 방역 기관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 당부를 드리면서 코로나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특히 대민 접촉 타 지역 이렇게 여행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건의 요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상황은 비교적 안정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시도에 여행 갔다가 맞아요. 감염된 사례 또 타 시도분들하고 만났을 때 가능한 식사를 안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안 지키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코로나가 긴 터널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신다면은 우리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래서 연말 모임들 그리고 송년 모임들 자제해달라, 타 지역으로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또 도민 호소문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연장선에서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동북권 검사 시설을 만들어서 네. 10월 말부터 만들었습니다만 2만 건 이상 검사를 해서 지금 원활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시 검사 시설을 순천과 목포에 만들어서 누구든지 무증상자라도 의심이 되면은 와서 무료로 이렇게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임시 검사 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코로나19 현안부터 좀 여쭤봤고요. 지역의 현안들 하나씩 좀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7월과 10월에 뉴딜 정책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뉴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그리고 그린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뉴딜 전략 또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풀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예, 우선요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이제 동북권에는 우선 산단 대개조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특화 단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CO2를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CO2를 가지고 다른 고부가가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네. 또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안전 관리를 한다든지 또 여수 산단에는 재난 대응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사업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뉴딜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서 대거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광양항 경우에는 이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랄지 네, 스마트 항만을 만들어서 암스테르담 항만처럼 세계적인 이런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고흥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핵심 밸리가 있는데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농사지는 법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두 다 수집을 해서 농사 지을 때 가장 적합한 모델을 우리가 연구해 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벤처 기업 연수원이 광양에 들어서게 돼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와서 많은 연수를 통해서 이런 뉴딜에 대한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연수하면서 많은 이해가 높아질 걸로 생각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도의 정책 기조 뭐 큰 방향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블루 이코노미에 관련된 것도 이 전남도의 뉴딜 정책과 또 연계된 부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블루 이코노미 사업도 지금 내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 예산이 확보했고 네. 이제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청정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하고 융복합을 통해서 미래 전략 산업을 만들어가는 산업이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하고 일맥상통하고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뉴딜 사업 여러 가지 정부 사업을 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뉴딜 정책에 대한 전남도의 정책 관련돼서 좀 도민분들의 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관광에 대한 정책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남 동부 지역은 이 관광업이 또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만 하더라도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5천만에서 6,250만으로 관광객이 대거 많이 늘어나서 전라남도 관광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40% 이상 관광객 수가 감소가 돼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내년 이제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라남도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는 생명의 가치, 자연의 가치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생태 관광이랄지 가족 단위 관광이랄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최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으로는 뜰 것이다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부권에는 이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뭐 경도 관광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6월에 착공을 했잖아요. 네.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단지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에타 면제 사업으로 화태 백야에 5천억대 이제 멋진 성간에 연도 16개호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에 착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되면은 백리섬성길, 지금 여수에서 고흥까지 그런 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타민지 사업들이 되면은 정말로 해상 관광의 새로운 장이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민간 투자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네. 경도랄지 또 화양 비치 콘도를 최근에 이렇게 저희들과 MOU 했는데 한 1,600억 이상의 투자가 여수 관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2023년에 이제 하게 되고, 또 여수에서는 섬 박람회를 2026년에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COP28 2023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울려서 우리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 벨트로 주목받게 되고 떠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 바로 여수 순천 광양이 있다. 고흥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내국인 분들을 이제 유치하는 것도 유치하는 건데,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외국인 관광객을 좀 유치해서 머물게 하는 이 방안에도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그 토탈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 이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안공항하고 대구 공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한 230억 정도 주어집니다만은 이게 1년으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에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연결시킬 거냐. 그냥 하루만 있다 가면은 무슨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1박 2일, 1박 2일도 부족한 거고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하려면은 무안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안내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목포부터 시작해서 여수까지 예를 들면 순천, 광양까지 다 오게 할 거냐. 네. 그리고 내륙 관광까지도 할 수 있게 할 거냐. 그 프로그램을 토탈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을 했는데 전라남도가 선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 1차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을 50만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해안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또 전남도의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의 또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아무래도 역사 문제가 아직 풀리지가 않아서 이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한 질문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생각보다 좀 잘 가다가 좀 멈춰 있는 느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지역민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정말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정부가 사과를 안 해서 공식 사과를 안 해서 전라남도 도 차원에서 먼저 사과를 한 바 있고 또 특별법을 위해서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7월 달에 우리 동북권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서 국회의원 152명이 동의를 해서 특별법을 제안을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해당 상임위 행안위에서 상정이 돼서 법안 소위까지 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재정법을 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청회까지 12월 7일에 마친 상황으로 있는데 현재 여건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희망의 빛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잘 수립을 해서 설득을 하고 또 접근을 잘 해서 전략적으로 해서 반드시 이른 내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세가 그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네. 연세가 많으신 그분들의 명예 회복, 진상 규명이라도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심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되면서 법원에서도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과거사 정리법이 있는데 과거사법으로 하면 되지 왜 특별법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그 희생자 규모가 10,000명이 넘어가는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의 네. 이야기고 꼭 특별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맥도 많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또 전남 도지사가 또 이낙연 또 지금 당 대표시잖아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는 5.18 특별법이 또 당론으로 채택이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또 참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저런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보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네, 예. 저희들도 뭐 우선 뭐 행정안전부 장관도 만나고 청와대 가서도 또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을 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서 꼭 돼야 됩니다. 이제 야당에서도 우리 호남을 포용하겠다, 품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서영교 행안위원장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념적 스펙트럼을 달리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COP28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또 언급을 또 하셔서 아무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였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할 수밖에 또 없었던 게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환경을 위해서는 해 나가야 할 역할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COP28 유치?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네.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하겠다. 미국이 탈퇴했잖아요. 맞아요. 가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COP28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28차 총회를 반드시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전남 경남에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우리 시민단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진즉부터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진즉부터 뛰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이제 표해주고 계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COP28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부터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고 우리 도민들도 CO2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런 데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탄소 제로 2050 계획을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이슈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COP28 대회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도와 경남도가 참 유기적으로 열심히 이제 해 나가시는 건데, 근데 이미 상황을 다 차려놨더니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데가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최근에 나와서 이거 더 열심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정부가 이제 국가 계획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결정한 건 아닌데 이제 공모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큰 행사를 지금까지 공모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큰 부담을 주겠다는 건지 어떤 뜻으로 공모를 한다는 건지 정부가 공모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 이를테면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은 영원함 화합도 기하고 균형 발전도 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기후변화 문제는 여수 세계 박람회 때부터 이미 다루어왔잖아요. 네. 먼저 선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국가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공모할 일이 아니다. 공모를 한다면은 2030년 부산 엑스포도 공모하지 않고 결정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공모하지 않고 우리 전남 그리고 경남 남해안 남중권에 꼭 결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다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도 또 하나의 행사가 예정이 돼 있죠. 10년 만에 또 한번 정원 축제가 또 열리게 되는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사항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정말 그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첼시 플라워 쇼랄지, 프랑스의 쇼몽 국제 가든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제는 네. 세계적인 행사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미 이 관련된 예산 20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미리 확보했고 한 50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착실히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조직위원회도 출범됐는데요. 우리의 한국적인 정원 산업 그리고 우리 한국적인 생태 관광 문화 여러 가지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정원 박람회, 국제 정원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은 정말 예쁜 그리고 정원의 도시라는 말이 탁 와닿는 것 같은데 순천만 습지와 순천만 국가 정원도 이제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저는 거기 가면 가슴이 확 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태랄지 또 우리 그 자연의 속에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원초적인 그런 느낌 너무나 좋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만 국제정원 가든 박람회 이상의 그런 세계적인 행사가 될 걸로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이니까 또 잘 준비가 돼서 많은 지역민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분들도 함께 정원 아름다운 순천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네. 2023년 열리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열리게 된 거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컵 28을 잘 유치를 하면은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계가 되겠어요, 그러면? 서로 연계가 돼서 매모드 국제 행사가 우리 순천과 여수에서 덩달아 열리게 되는 큰 경사가 될 걸로 그러네요.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광양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좀 문화예술 인프라가 너무 아쉽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에 이미 뭐 지어졌습니다. 광양의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어져서 개관 예정 3월에 됩니다. 관련돼서 기대 효과도 있으실 것 같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원래는 이제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3월로 이렇게 개관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리오픈 사전 개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해외 미술품 가상 체험,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의 작품, 또 네덜란드 피터 브루겔 작품, 또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상 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성황리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3월 달에 개관해서 연 7, 8회 정도 이런 좋은 기획전, 또 우리 전남 미술사를 재조명하고 재정리해서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도립미술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전남 동부 지역 및 뭐 광양 시민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많은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참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 문화예술 인프라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지역민분들이 많다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관련된 계획 사항들 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권에는 도립미술관이 들어서는 거고요. 네. 이제 우리 수묵 비엔날레가 금년에 이제 제대로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수묵 비엔날레는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진도에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도립미술관이 들어서면 이런 국제적인 수묵 비엔날 행사도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도립미술관까지 활용해서 동북권까지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강점이 사실은 문화예술이잖아요. 전통 문화예술 특히 또 소리와 음식과 전통 문화예술이 강점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도립미술관이랄지 또 수묵 비엔날레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을 세계적인 세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톡톡 오늘은 김영무 전남도지사에게 궁금한 점들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톡톡에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톡톡.
네, 마이걸님께서요. 얼마 전 신호등 없는 곳에서 일가족 교통사고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신호등 없는 곳을 건너는 일이 항상 걱정스럽더라고요. 운전자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고 횡단보도 근처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전남도만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스쿨존처럼 디자인이나 색상의 변화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마이걸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예, 요즘엔 뭐 노란색으로 이 스쿨존은 다 칠해놓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에 대한 코멘트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저희들 전라남도는 이제 사망사고 불명예스럽게 1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자 해서 지금 2년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망사고가 380명대에서 260명대로 줄었어요. 좀 줄고 있는데 더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민식이법까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제 그러나 이제 법 문제라기보다도 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 취지대로 좀 더 알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구간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이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만은 우리 노약자분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연도 이어서 만나볼까요? 노지용님께서요. 전라남도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스스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멋진 정책들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도지사님이 되어주세요.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전라남도 파이팅 하셨거든요.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도 잠시 후에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사 왔는데요. 청년들을 크리에이터의 길로 가는데 부족함 없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주는 전남도 항상 고맙습니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화이팅! 으뜸 전남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뭐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모아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윤정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린을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프리랜서분들 힘내세요 하시면서 음악 활동과 수업이 대면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예체능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코로나로 좀 우울해졌어요. 비대면으로 수업과 연주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 아무래도 이 전남 지역 청년들이 많이 떠나간다라는 또 아쉬운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 정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돌아오는 청년, 또 우리 청년들,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청년 구직 활동도 수당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뭐 내년부터는 결혼하면은 네. 결혼한 청년 부부에게는 2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그런 정책도 이렇게 구상해서 하고 있고 네. 이제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인턴십을 통해서 마을이랄지 이런 중소기업에 봉사할 수 이렇게 일하면서 미래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도 있는 거요. 창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농업 분야 창업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 창업 센터까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도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라남도의 청년 창업이랄지 청년 구직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대면 바이올린 지도 같은 거. 네, 예체능이 좀 어렵다. 예체능. 네. 저도 이제 뭐 교육청에서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비대면 연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뜻인데 저희도 가서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사연 주신 분들의 답변이 그래도 됐고 관심을 좀 가지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해주셨으니까 좀 기대를 걸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도민분들께 전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도민들께서 금년에 코로나랄지 또 태풍
폭우 피해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또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도가 지금 19개월째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도민들 평가가 1인데요. 이만큼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의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 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민생활 만족도가 높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정말 미래에는 전라남도가 정말 약속의 땅, 그린 뉴딜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또 우리 삶이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특히 대비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하시는 일 다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상 더 많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지만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이 정도로 듣는 걸로 하고요. 한 번 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올해와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